또 풀어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인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저소득층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히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는 거는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죠. 특히 이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우리 꼭 저소득층만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고소득자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직장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신요 이런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제가 특히 지역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고요. 농촌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사업들 하는 사람들,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산재로 인한 보상은 건강보험이 아니고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은 강제적 가입 방식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강제 가입.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국민건강보험 1989년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현이 됐는데요.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능력에 따른 차등부가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걷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혜택은 균등하게 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요. 자, 이 밑에 의료보장,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 개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인 연대 책임으로 해결해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자, 제가 한 장짜리 사회보장 한 장짜리도 올려놨었죠. 거기에 표 하나로 정리를 해놨었는데 거기에서 사회보험에서 해당되는 의료보장이 뭔지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의료보장이 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료보장에 포함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거 세 개는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의료급여, 의료보호는 뭐죠? 그쵸,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죠. 12번도 볼게요. 식품보존법에는 물리적인 보존법과 화학적인 보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화학적 보존법이 그동안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외울 거면 화학적 보존법을 제대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절임법 특히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화학적 보존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절임법. 여기에는 우리 김장김치 있잖아요. 소금 잔뜩 넣어서 짜게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염장법, 소금 염자예요. 짠 거. 염장법. 그 다음에 당장법은 뭐죠? 네, 젤리처럼 달게 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잼이나 이런 것들 과실 만들 때 사용하는 당장법이 있고요. 피클이나 이런 것들 산도가 낮은 초산을 사용하는 산 저장법이 특히 이 절임법에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서식을 분리하게 하는 세균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게 해서 보통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방부제 이런 것들이요. 화학적인 보존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물리적인 보존법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보존법, 절임법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물리적인 보존법 중에서 건조법 정도는 기억해 주라고 해요. 우리가 그 곶감 같은 거 혹시 겨울철에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 수분 15% 이하로 이제 바싹 말리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나 뭐 곡류, 육류 보존할 때 이제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건조법은 물리적인 보존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절임법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절임법은 특히 염장, 당장, 산 저장법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그 소금이나 설탕, 뭐 식초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산염기, pH 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품이 탈수돼서 미생물 발육이 억제된다. 이런 거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보도록 할게요. 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 저는요, 자, 상반토의, 찬반토의, 뭐 배심토의 이런 것들이요. 여기 찬반.
상반, 패널, 배심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반된 의견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뭐 고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패널 토익 고르시면 되고요. 자, 사회자, 앞에 보신 배심원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맞지만 듣는 청중은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었죠. 청중은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모두 다 전문가면 뭐였죠? 공개 토론, 모두 전문가. 정답 보기에서 네, 심포지엄. 그리고 1에 보면 분단 토의 있어요. 말 그대로 소분단으로 나눠서 토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벌 뭐예요? 버즈라고 하잖아요. 악장을 연주하는 것처럼 세션을 울려대요. 네, 버즈 세션이라고도 하고 와글와글 토이라고도 하죠. 분단 토이, 버즈 세션, 와글와글 토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보건소 찾아온 에이즈 환자 보건교육 실시할 때 보기에서 뭐 고르실 거예요? 내가 에이즈다 라고 해서 사방팔방 다 알릴 거예요? 프라이버시 존중해 줘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상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기에서 뭐 상담. 담배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대상자에게도 이런 상담 효과 같은 경우는 상담 기법은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날짜를 검토한다. 무슨 단계일까요? 네, 준비 단계. 날짜를 생각한다. 나 담배 끊어야지. 동기부여시키는 단계. 동기부여가 필요한 단계는 계획 이전 단계였었고요. 날짜를 생각한다. 준비 단계.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시작하고 있어요. 6개월 이상 담배를 잘 끊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단계예요? 그죠? 유지 단계. 그때 필요한 건 뭐죠? 지지. 수업 때 많이 반복했었습니다. 악리에서 이런 금단 증상 나오잖아요.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금단 증상. 약 효과를 계속 늘려야 하는 거는 네, 내성. 더한 만큼 더했는데 더한 만큼 나타나는 건 상가. 더한 거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 상승, 더한 것보다 떨어지는 거, 감소시키는 거, 상쇄시키는 거, 기량작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필요한 작용은 치료작용, 불필요하다, 부작용 이런 것들도 수업 때 항상 늘 가지치기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개월 이상 금연 중 유지, 필요한 거 지지, 집단 토의 장점들, 이런 토의의 장점들은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배양시켜줄 수가 있죠. 자, 실제와 비슷한 상황 만들어서 교육하는 건 뭘까요? 보기엔 없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최대한 문제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들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 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업 때 활용했던 자료들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유들도요. 선생님들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수법 일방향적이고요. 단시간 많은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긴 하죠. 강의.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려운 단점들이 있고요.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방치할 경우 본래 성질을 잃게 되어서요. 변하게 되는 걸 변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우리가 영양소 얘기할 때 항상 탄단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칼로리 어떻게 내죠? 네, 449. 식품 방치할 경우에 변질되는 거. 다 탄수화물, 특히 발효, 단백질, 부패, 지방, 변폐, 산화된다 해서 산패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췌장에서 탄단지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오잖아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단백질, 트립신, 지방, 리파제. 특히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발효, 누룩 곰팡이 이런 거 있죠. 곰팡이와 관련되어 있는 탄수화물도 있습니다. 자, 변폐는 당질, 지방식품에 미생물이 증식하여 분해되는 현상이다. 정답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자, 발효는 탄수화물, 부패는 단백질. 이런 것들 차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일어나고 유해물질의 혼입으로도 부패가 일어납니다. 물어봤습니다. 보건교육 시 네, 교재의 적절성, 수업 능력, 태도 방법. 정답은 형성평가가 되고요. 특히 세트가 뭐예요? 여기에서 진단, 중간과 관련되어 있는 형성, 마지막 총괄평가. 이게 세트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건교육하기 전, 여기는 중, 나중에 끝에 항상 늘 끝마무리해야 하는 네, 이렇게 해서 전중후가 진단, 형성, 총괄평가로 나눠지게 되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이 4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교육자, 학습자, 교육 내용이나 환경들이 있고 특히 자, 학습자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동기를 유발시켜야 하는 거죠. 이런 동기가 생겨야지 수업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따질 때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인데요. 단계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 단계가 있고 도전, 골든벨, 종친다라고 기억하라 하는데 도입, 전개, 종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주의 집중시켜주는 그 단계는 뭐예요? 네, 도입 단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써놓은 예시가 뭡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자, 담배는 해로운 거야. 금연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폐암에 걸린 사진이거나 흡연에 해악이 담겨져 있는 포스터,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서 동기 유발시켜주는 단계가 도입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이런 금연교육하는 교사 누굴까요? 그쵸, 보건교사죠. 1차적인 책임자는 물론 담임교사지만 이런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밑에 보건교육 실시 후 대상자에게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 실시 후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1번 종괄평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보건교육 실시 전. 그건 무슨 평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진단평가. 그리고 여기서요, 제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도 어떻게 보면 한 세트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제가 올려놓고 있는 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시 보고 계시나요? 거기에서도 문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개념들 점검할 수 있게 올리고 있는데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도 올려놨었어요. 절대적인 어떤 점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번 시험에서 70점 이상은 합격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점수, 이거는 절대평가. 상대적인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위 5% 학생한테는 뭐 상장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상대평가로 들어가게 되죠. 자, 16번 이산화탄소 특히 중요하죠. 화학식은 CO2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군집독의 원인가스기도 하면서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되는 가스기도 하죠. 자, 이산화탄소 증가로 만약에 우리 몸에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때요? 호흡수는 어때지죠? 그쵸?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일으키는 원인되는 현상은 당연히 뭐예요? 온실효과 정답이 되게 되고요. 자, 군집독, 현기증이나 불쾌감, 두통을 발생시키고 정상적인 공기성상의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군집독 원인가스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그때 중요한 거 뭐예요? 환기. 개방된 곳이 아니라 밀폐된 곳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군중이 밀집되어서 쌓이는 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중생물의 영양분이 과다해져 가는 현상은 보기에서 뭘까요? 그쵸? 1번 부영양화. 영양물질 많다라고 해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영양화 발생하면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어떨까요? 증가할까요? 떨어질까요? 그쵸? 용존산소 감소하게 되겠죠? 저수온 현상. 이렇게 넣어놨어요. 저수온은 뭐예요? 라니냐, 엘니뇨가 고수온 현상입니다. 고수온. 내가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 어때요? L 이렇게 해놓고요. 올라가는 거 생각하세요.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 네, 고수온 현상은 엘니뇨, 저수온은 라니냐. 자, 도심 온도가 변두리보다 높은 건 뭘까요? 2번 열섬 현상. 대도시에 밀집된 곳에서 공기, 대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열섬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랑 관련되어 있는데 좋은 것들, 백화점이나 좋은 쇼핑센터 이런 것들 우리 집 앞에 설치해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그쵸? 핀비, 인피 현상이라고도 하죠. 자, 혐오시설 우리 집 앞에 설치하지 말라는 건 그게 이제 5번에 있는 님비 현상입니다. 자, 환경운동단체 있어요. 그린피스. 핸드피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치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네, 말이 비슷해서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환경운동단체는 그린피스, 핸드피스는 치아의 치질 삭제하는 기구, 치아 절삭기구라고도 하죠. 여기서 치질 나왔다고 똥꼬에 있는 치질 아닙니다. 치아의 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자, 아황산가스. 건물 부식하고 산림을 파괴시키는 무슨 비예요? 김태우가 부르는 요즘 젊은 친구들 혹시 모르나요?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 유명한 노래인데요. 사랑비 당연히 아니죠. 산성비.
1번 중금속 중독 중에 고혈압, 뇌염, 유산, 빈혈이 핵심입니다. 중금속 중독에서 보통 빈혈, 그 다음에 소변에 코프로포르피린 형성, 검푸른 착색 이런 말들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뭐 고르시면 돼요? 네, 납 고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놈들 뭐예요? 납, 순, 카드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물론 망간이나 크롬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순과 관련된 거 미나마타, 카드뮴 똑같이 글씨가 더 많아져요. 이타이, 아파요 라고 하는 일본 말이죠. 자, 활자소나 인쇄소, 축전지, 빈혈, 특히 자 중금속에서 빈혈과 관련된 거 보통 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로 힌트를 주기도 해요. 활자소,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서 근로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질환은 납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분진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분진을 막아주는 어떤 거 쓰는 거예요? 방진 마스크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독물질 막기 위한 거는 방독 마스크. 감염성 대상자들, 특히 호흡기 질환, 앵고, 또 헤파 마스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요. 우리가 좀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면 이런 것들, 이타이나 미나마타는 꽤나 직관적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말 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뺏었다. 칼슘을 뼈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뼈가 물러지는 우리 골연화증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된 거 뭐 고르시면 돼요? 네. 가도뮴. 그리고 여기는 수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특히 중금속에서 어패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수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얘기하는데요. 어패류와 관련된 중금속 중독은 수은이고, 어패류와 관련된 식중독, 그거는 그쵸?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혈과 관련된 것도 너무 많아서 중금속에서 빈혈 물어보면 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중에서 B12 무슨 빈혈이에요? 네, 악성 빈혈. 뭐 만성 치질이다. 계속 피를 셀 거 아니에요. 피가 똥 싸면서 치질 부위에서 피가 셀 거 아니에요. 절결핍성 빈혈. 그 다음에 피를 어디서 만드나요? 우리가 깎아서 만드는 건 조각이라고 하고요. 뭐 조형물, 뭐 만들 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혈 기능하는 거 어디에요? 네, 골수가 있는데 불량한 놈만 계속 만들어내는 재생불량성 빈혈. 그래서 빈혈과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한테는 피가 혈액량이 1000에서 1500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때요? 네, 상대적으로 혈구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리적인 빈혈 이런 것들 보이죠? 생리적인 빈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적혈구 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엽산 같은 것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혈, 뭐 생리적 빈혈, 악성 빈혈, 그다음에 특히 중금속에서는 납 관련된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산업장의 화재 가능성을 발견한 산업장 책임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꿨대요. 플라스틱 통에서 철제통으로 변경할 걸 건의했대요. 바꾼다, 대치 같은 말 뭐예요? 대체.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죠. 4대 보험에 속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4대 보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4대 보험 4번이 되겠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틀어서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장애, 뭐 이런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그러면 공공부조에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가 들어가게 되죠. 자, 제가 이거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것, 여기 이제 5대 보험 하면 뭐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뭔지, 의료를 보장해주는 게 뭔지 반드시 외우자고 했었고요. 이거 사회보장 한 장짜리로도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아직 모르시는 선생님들 안 됩니다. 자, 20번까지 오늘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온과 기습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불쾌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불쾌지수.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기온, 기습. 다음 중 불쾌지수와 관련된 요소끼리 묶인 걸 고르라고 해요. 네, 온도와 습도예요. 일반적으로 쾌적하게 사람이 느끼는 온도 20에서 22, 쾌적한 습도 40에서 60%. 이거 무슨 습도라고 하죠? 네, 상대 습도.
자, 여기서 불쾌지수 75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75라고 해서 75로 속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50%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그럼 우리가 숫자가요. 이제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0%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거는 숫자 70. 불쾌지수 75.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 이거 뭐예요? 네, 맞습니다. 80. 참기 어려운 상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85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 이제 불쾌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점,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오늘은 이것까지만 할 건데요. 기온, 기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후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네, 기온, 기습, 기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온, 기습, 기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열 요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4대 요소 하면 이제 복사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습도 같은 경우는 그 태양열 태양열을 흡수해서 대지의 열, 땅, 지열을, 과열을 방지하는 우리 습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류 있잖아요. 기류,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온도계 있어요. 그거 뭐예요? 카타 온도계. 기온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습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온도계다. 그거 뭐라고요? 네, 카타 온도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남은 시간 조금만 더 부지런히 힘내볼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